기념일이에요. 나 씨발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식적인 민주화의 시작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독재를 겪으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독재 무려 이승만이 12년 정도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집권을 연장하려고 4.4 5.입 개헌하고 그러면서 부정선거까지 저질러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고 저는 보는데 윤석열이 토론회하고 이런 것도 부정선거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곳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항의하니까 학살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그 12년 동안 제주 4.3부터 시작해서 학살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올린 게 윤석열 정권이야. 1월 달에 이승만이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처음으로 됐어.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도 못했던 짓이야 그게. 거기다가 이게 지금 현재로는 취소했는데 4월 19일에 전쟁기념관에서 그 이승만 그 찬양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게 무슨 건국전쟁? 예, 그 영화를 만든 감독 강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4월 10일 민주당이 압승하는 거 보고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헌법적인 행태냐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3.1 운동하고 4.19를 건국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4.19는 이승만을 하야시킨 국민운동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승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이 이승만 찬양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강연회를 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참 찌질하다고 느끼는 게 당당함이 없어. 4.19에 참배를 하고 싶으면 어차피 4.19 혁명 기념식을 하잖아요. 대통령 초청을 하거든요. 이번에 세월호 기억식에도 대통령 자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실 통해서 초청을 합니다. 가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만나면 되잖아요. 일찍이 가. 이재명 만나는 게 좀 무서워서 그래. 여기 도둑 참배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모냥 빠집니다. 정말 찌질하기가. 뭐죠? 그 부부는 닮는다 막 그 부창부수라고 합니까? 그게 순서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딱 그대로잖아요. 그 도둑 투표, 도둑 참배 하는 건데 말이 조조 참배지 이게 8시에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10시에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지고 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요. 야당 대표를 부르는데 이재명 대표만 부를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8시 몇몇 4.19 관계 단체자들 대동하고 조조 참배를 하는가?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렬아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연거잖아 지금 느낌이. 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런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이쪽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것들이에요. 4.19든 5.18이든 6월 항쟁이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골 때리는 거야.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들은 동상을 세우면 안 돼. 근데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승만 동상, 박정희 동상 세우고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예요. 오늘 민주당, 조국혁신당 양당 대표가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난 이게 아름답더라고. 아름답네요. 저 뒤에 불쌍하게 쳐다보는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도 한 칸에 다 들어오네요. 김준우 대표 착한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윤석열은 지금 그 총선 선거 이후에 지금 첫 공식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8일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8일 누워 있다가 지금 오전 8시에 나왔다는 거는 오늘 새벽까지 술 처먹다 나왔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안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궁금한 게 8시 이후에는 무슨 일정을 했을까요? 다시 집에 가서 누워야지. 아니 그 8시 이후에 무슨 바쁜 일정이 있어서 일찍 갔다면 이해는 하죠. 얘가 최근 나온 보도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 하나에 역겨워서 우리 선수들은 알지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그 말은 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해석하면 돼요. 최소화한다는 말은
아예 출근 안 했다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하고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 근데 박근혜도 탄핵 전에는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심심하니까 TV 봤다는 거 아니야. 네. 드라마. 드라마. 현빈 나오는 거. 자, 네. 지지율 한번 볼게요. 일단 모닝 컨설트. 우리가 보통 저 금요일 날쯤에 목요일 날 나오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할 때 윤석열 지지율 긍정 22 또는 뭐 23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이 70%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그 공식 여론조사라고 불리는 여론조사들은 저보다 더 긍정이 잘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화되고 있어 지금. 모닝 컨설트 이번 주 여론조사는 윤석열 긍정 22 부정 7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야 근데 진짜 다시 말하지만 기시다 이 새끼는 얼마나 못하길래 윤석열 밑에 있냐고. 저 기시다가 바이든을 최근에 만나고 와서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더 못난 놈이 윤석열하고 네, 통화를 해.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기시다가 꼴등이지만 부정평가는 윤석열이 1등입니다. 73. 아, 또 이런 식으로 1등을 하나? 그래서 기시다가 바이든 만나고 와서 성렬아 바이든 형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던데 아 뭐 알았어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외교로 약간 좀 조롱하자면 자 한국 갤럽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오늘 나온 게 23 부정 68이죠. 모닝 컨설트랑 거의 동기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닝 컨설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한 2, 3주 전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이게 실제 민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맞잖아요. 야, 지금까지 윤석열 지지율 중에 가장 다리가 쫙 벌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총선 이후에 제대로 대국민 사과만 했었어도 그 지지율이 30% 정도는 방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총선 이후에 진짜 너무 개념 없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윤석열을 찍어줬던 사람들도 와 진짜 답이 없나 보다 하면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일어날 수 있죠. 총선 참패할 수 있어요. 거기 수습하는 과정에 노력이 진짜로 와 닿으면 지지를 하락은 멈춰요. 근데 대처가 지금 총선 끝난 지가 벌써 10일 정도 돼가죠. 느낌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 11%포인트 내린 23. 취임 후 최저치. 근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최저치가 갤럽의 24%였어요. 그때 24가 나왔을 때 호사가들 평론가들이 탄핵 이야기가 20% 밑으로 가면 탄핵이 공식화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지금까지 취임해가지고 24%보다 더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왜 윤석열을 부정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가, 불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총선 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파 전쟁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못 살겠다. 민생이 너무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못 살겠다. 부정평가에 지금 경제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이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남북관계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못 살겠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가 윤석열 심판 여론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 없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주자고 해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지율을 방어할 상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추세가 무너져. 여러분들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처음으로 진보의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오잖아요. 뭔 말이냐면 여론은 바뀌는 게 아니라 진영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윤석열을 방어할 극우에 가까운 윤석열 지지층들이 여론조사 응답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사기가 오른 사람들이 바쁘더라도 회의 중에 여론조사가 왔어. 잠깐만요. 여론조사 하고 올게요가 되는 거예요. 신났으니까. 네. 그 기운으로 윤석열이 나는 탄핵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 물론 저 여론조사가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특정 지역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더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는 몰라. 근데 23%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하거나 70% 넘는 상황이라면 그건 이제는 탄핵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총선 지고 나서 윤석열의 대처가 적골 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그 반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못 알아보냐 멍청이들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지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냥 말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제가 요즘에 신뢰를 별로 하지 않는 NBS 여론조사는 월요일 날 나오죠. 아니 목요일 날 나오죠. 2주에 한 번씩. 근데 NBS 여론조사와 갤럽 여론조사가 하락한 숫자가 똑같아요. 11%포인트. 저것도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다리를 쩍발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그래프죠. 뭔가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MBS 여론조사도 똑같습니다. 총선 투표 영향 요인 1순위는 물가 등 민생이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인트는 잘 잡은 거죠. 대파. 상징물로 대파를 갖고 왔던 거죠. 근데 그 대파는 사실 윤석열이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의힘이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이번 선거에 붙었는지가 뭐 운동권 심판, 뭐 좌파 척결 이런 거 하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민생 현안을 국민들은 원하고 사람들 있는데. 운동권 심판 그러니까 손흥민 뭐 이렇게 클린스만 심판은 했죠.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영향 요인이 뭐냐 물으니까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걸었던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생의 심각성을 안 해. 이렇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민주당 찍었다는 추정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오늘 갤럽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국내 여론조사 중에 아직 하지 마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 중에 최저치를 찍은 거잖아요. 예. 24%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윤석열이가 방어를 해야 돼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벌써 1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비선이 등장하고 뭐 민주당 출신의 무슨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과정들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대처가 엄청나게 미흡했단 말이죠. 그러면 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민주당은 지금 최상병 특검 이 국회 안에서 지금 바로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거기 양곡관리법까지 집어넣고 25만 원 달라고 하고 있죠. 말하자면 민생 공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또 국민의힘이 아무 생각 없이 거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23%가 저는 윤석열 하기 나름으로 다음 주에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 구구의 포지션이 너무 견고하, 수식해 표현해서 콘크리트 지적이 너무 단단하긴 하지만 23%를 갖고 언론들이 설레발 쳐는 거예요.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성 언론들이 눈치를 안 보고 있습니다. 비선 최순실 걸어버리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론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야야야 몇 퍼센트만 떨어지면 10%대인데 그러면 당연히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박근혜 탄핵 때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같은 갤럽 기준이에요. 지금 여기도 쩍벌이 하나 있죠. 야. 이 쩍벌이 박근혜가 탄핵 국면에 돌입했을 때 저렇게 뚝 떨어진 것일 뿐이에요.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그림하고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지금 윤석열은 23이잖아요. 박근혜는 32였어요. 9포인트 더 높았다고.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겁니다. 훨씬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네. 이게 1년 분기로 이야기하는 건 이렇고요. 날짜로 한번 볼게요. 박근혜 탄핵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그 10월 1주 지지율이 29에 29. 부정평가 57, 긍정 29. 지금 윤석열 얼마다? 같은 갤럽 기준으로 23이라고요. 야, 지금 이거는 탄핵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 탄핵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괜찮은데 뭐 이번 주에 지지율이 난 10% 나올 줄 알았는데 23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극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국민으로서 가치는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뭔가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
민주당만 아니면 돼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빨갱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야. 내 자식의 장래가 망가져도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투표나 국민으로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중도 나머지 국민들 중도와 뭐 민주 시민들 포함하면 사실은 윤석열은 국민한테 탄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23%여도 왜 탄핵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냐면 이럴까봐 윤석열이 방심이, 방통위, 선방이 전부 다 자기 사람들 꽂아놓고 이동관이나 김홍일 검사 꽂아놓고 언론 컨트롤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같은데 입방끝 못하려고 무조건 중징계 때리고 언론 잡아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론의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아까 최순실 비선 이야기를 썸네일로 거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윤석열이 돌대가리라서 그런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입틀막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까? 아이고 모셔라 해서 전두환 시대에도 구전으로라도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 화질 떨어지는 비디오를 돌려보는 게 국민인데 지금 같은 시대에 기성 언론 때려 막으면 비밀이 안 새어나가요? 새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틀막을 당했던 언론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 무서울 게 없는데 동아일보가 김건희 수사 받으라고 주장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얘네들은 양다리 걸친 거지. 명분 찾기 하느라고. 일반적으로 MBC 같은 데나 뭐 여러 가지 기성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는 MBC만 해도 삼노조가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러면 전에 한 말씀드렸죠. 언론 장악이 시작될 때 이동관이 꽂을 때 제가 드렸던 말이에요.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그 언론들에 의해서 윤석열은 비참하게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는 질 수 있어. 그런데 선거를 진 다음에 태도가 오히려 자기 지지율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야. 이걸 언론들이 놓칠 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입틀막 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MBC 징계한다고 언론의 그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가리를 바꿔야 돼. 그냥 쿨하게 나 보수 대통령이지만 비판하시오. 얘 왜 대통령 선거 기간이나 그 후에 인수위 때 나 비판하는 게 당신들의 몫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예. 막상 비판했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다 징계 때리고 뭐 지금은 좀 조용해졌습니다만 박문진 이사들 바꿔내고 박문진 이사장 바꾸려고 그러고 그 지랄을 했잖아. 결국에는 언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끌려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왜 머리에 든 게 없을까요?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식사? 그거 아닐까요?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1세기 2023년에 24년에 이루어져야 될 모습 중에 단 하나도 거기에 부합하는 게 없어 얘네들은. 진짜 20, 30년 전에 행동을 갖고 야 방송들 틀어막으면 지지율 떨어지는 게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봐봐요. 네이버 장악하고 다음 장악해가지고 다음에 댓글 다는 것도 바꿨지. 여론 나빠질까 봐. 그리고 모든 언론들 입틀막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왜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했을까요? 뭔 말이냐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대가리석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 얻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그 했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민주당이 180석만 해도 윤석열은 시간의 문제지 탄핵 당한다고. 쟤네들의 목표가 최소한 일당 조금 욕심부리면 과반수를 달성해서 그냥 나라 장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암흑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일당이나 과반하는 순간에 윤석열은 어려워지는데 180석을 하면 탄핵으로 가는 거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어떤 이슈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반응이면 안 고쳐지니까 국민의힘에서 뛰어내릴 사람 많다. 이 구조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비공개 사과라니요. 사과를 진짜로 했다면 속기를 공개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공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가 집중 집회입니다. 늘 나오셨던 것처럼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으로 모이시면 집중 집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사들 나오고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집회 공지는 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